네, 안녕하십니까. 은주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7월 9일 오후 4시 5분이고요. 오늘은 정방 가족 여러분들께 어제 제가 브리핑들을 다 드려서 오늘은 정방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방송 중에 또 많이 하고 그 장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스캘핑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 영상은 정방 가족 여러분들만 볼 수 있는 정방 전용 컨텐츠고요. 정방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면 그 링크 타고 편하실 때 계속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방 가족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설명해드릴 이 스캘핑들에 대한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스캘핑들을 조금 더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방 가족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메인이 되는 건 정방 추천주예요. 그리고 스캘핑은 우리 소액으로 또 하는데 이왕이면 또 수익 보는 게 좋고 이왕이면 좀 재밌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스캘핑에 대한 타점에 대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스캘핑은 소액, 메인은 추천주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강조하려고 천천히 얘기했어요. 메인은 추천주, 소액은 스캘핑. 이해되셨으면 이제부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방송 중에 사용하는 매매 기법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아요. 대부분 윤쌤이 사용하는 매매 기법 한두 개, 세 개, 실제로 방송 중에 사용하는 매매 기법,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타점들, 제가 이용하는 패턴들은 총 11개입니다. 돌파, 추격, 배팅, 눌림, 선진입, 시초가 돌파, VI, 낙주, 일봉, WN 해서 총 11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중에 대부분 이제 돌파나 배팅이나 눌림 정도로 제가 그냥 둥글하게 얘기를 하지만 세분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돌파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먼저 보여드리면 돌파 같은 경우에서는 앞전에 있는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와주는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 앞전에 있던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와주는 양봉. 요게 돌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째려보다가 뚫어주는 순간,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순간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5에서 10분 안에 못 가면 털고, 그리고 털 때도 손실 구간이 아니라 보합이나 약수익에서 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대부분 욕심을 내다 못 텁니다. 5에서 10분 이내로 빨리 못 뚫어주고 제대로 못 간다 싶으면은 보합 또는 약수익에서 털시고요. 그 다음에 뚫어줬는데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또는 1.5% 안쪽에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때 비중은 분할 매수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잡는 비중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다져가는 게 70만 원 정도로 리스크를 좀 감소를 시키면서 타점을 잡으시게 되면 아시겠죠? 자, 그럼 돌파는 어떤 타점이다? 제가 종목을 딱 올려드렸을 때 앞전에 있던 저항자리를 뚫고 올라오는 캔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돌파 자리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들어갈 비중에서 70% 비중으로 들어가도 분할 매수를 생각하지 않고 손절은 마이너스 1.5에서 2%로 잡아야 되는구나. 또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내로 주가가 못 올라가면 보합이나 약수익에서 빠르게 털고 나와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 그리고 여기서 눌림이나 아니면 다른 타점들을 잡아야 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자, 돌파해서 이어지는 게 추격이에요. 내가 돌파 타점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2%, 3%, 4%, 5%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음 캔들에 봤다라는 게 추격 타점인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본 게 추격 타점입니다. 자, 뚫어주고 올라온 거는 돌파. 내가 이때 잡아야 되는데 이미 뚫고 3%, 2%, 뭐 4% 올라왔다. 그래서 봤다라는 시점이 내가 여기다라고 하면 여기부터는 추격 타점이에요. 추격 타점을 잡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부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음봉 없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추격은. 그렇기 때문에 추격도 마찬가지로 내가 비중은 평상시에 잡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잡는다라고 한다면 70만 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고요. 추격 같은 경우는 다음 캔들에서 음봉 떨어지면 그냥 커트예요. 마감이.
다음 캔들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아마 0.5, 마이너스 3, 뭐 0.3 또는 마이너스 0.2 보합 이런 자리에서 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캘핑 수익률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 추격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내가 잡자마자 아마 바로 수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먹고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3%, 5%, 10% VI 가겠지 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리스크를 감안하고 빠르게 타점이 들어와서 빨리 수익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만 먹고 빠지는 거예요. 1%든 0.7%, 0.5%든. 여기서 더 욕심내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 추격의 힘이 약해졌었을 때 추격에 붙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때 주가는 낙폭이 온다. 보통 캔들로 한 두세 캔들, 한 2, 3분 정도 주가가 움직이다가 대부분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많이 보는 패턴이 뭐냐면 양봉 한 두세 개 정도 뜬 다음에 다음 캔들에서 무너지는 캔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본 시점이 2분째 되는 시점이다 라고 한다면 아 슬슬 떨어질까 감안해야겠다. 내가 지금 붙고 나서 얼른 수익 보고 팔아야겠다라는 걸 감안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추격이랑 돌파예요. 돌파는 뚫어주고 올라와서 내가 들어가는 거. 손절 타이트하게 잡는 거. 추격도 마찬가지. 추격은 돌파보다 다 1분 또는 2분 뒤에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구간까지 들어온 다음에 먹고 빠지는 패턴. 이게 추격. 얘는 손절 단가 0.5, 1%, 2% 안쪽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1% 정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이 배팅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무너집니다. 배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자리냐면 자,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할게요. 자, 배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전에 있는 저항 자리를 뚫어줄 것 같아서 들어가는 이런 시점이에요. 돌파를 했었을 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앞전에 보니까 밀어줄 때 팍팍팍팍 밀어줘서 내가 얘를 추격으로 잡거나 돌파로 잡기 무서운 경우 배팅으로 미리 선진입을 시켜놓고 보는 거예요. 배팅은 앞전에 미리 저항대를 뚫기 직전에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서 뚫고 올라갈 걸 기다리는 패턴. 이게 배팅 자리입니다. 배팅 자리. 배팅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여력들을 충분히 남겨놔야 돼요. 보통 못 뚫으면 낙폭들이 내려옵니다. 그때 이어지는 게 이 다음에 보는 눌림 자리예요. 양봉 뜬다라고 해서 이거 돌파다, 이거 추격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 있는 저항 자리 또는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배팅 자리로 보고 조금만 진입시켜 놓고 여기서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팅 자리에서는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1%만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1.5, 2% 정도는 뭐야 하면서 익절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돌파랑 추격 같은 경우는 비중들을 좀 늘려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배팅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여서 오히려 수익률 자체를 좀 크게 먹던가 아니면 눌림까지 내가 기다려서 위아래 방향을 둘 다 내가 기다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운영한다고 하면 위에서 한 20만 원 정도만 들어가 놓고 나머지 비중들을 늘릴 수 있게끔 80만 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머지 여기서 20만 원에서 튀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먹고 빠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배팅 자리예요. 그 다음 눌림. 배팅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 또는 추격 자리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한 2, 3분 정도 주가를 밀어주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보는 게 눌림목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로 나오냐면 보통 제가 알려드리는 자리들이 요런 자리들이에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애들이나 아니면 주가가 양봉 한 3개 또는 2개로 밀다가 음봉으로 처음 떨어지는 구간.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음봉으로 처음 떨어지는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앞으로 한 번, 2번 정도 음봉이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기다리세요. 다만 얘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진입각을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0.5% 캔들로 마감이 됐어요. 그럼 캔들 몸통은 0.5%, 아래 꼬리가 0.5%가 달리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슬슬 진입각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아래 꼬리가 짧아요. 0.3% 정도가 아래 꼬리고 0.7% 정도가 몸통이다. 그러면 다음 캔들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래 꼬리 자리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꼬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들어갈 거냐 눌림으로 또는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거나 다다음 캔들에서 들어갈 거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눌림은 최대한 기다리면서, 그리고 제가 라인들을 그려드릴 거예요. 지지 라인으로. 지지 라인을 그려드리면 이 지지 라인을 보면서 어디서 잡을지, 어디서 아래 꼬리가 잘 나오는지, 또는 어디서 주가가 버텨주는지를 보고 진입을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게 눌림입니다. 눌림. 아까 제가 이거 그렸던 거 못 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많이 잡아드린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제가 치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런 식으로 눌러준다라는 거. 그래서 눌린 자리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선진입이에요, 선진입. 선진입은 뭐냐면, 아직 주가가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위로 튈지 아래로 빠질지 몰라요. 그런 자리가 어디냐? 이런 횡보 자리예요, 횡보 자리. 그래서 이거 뭐 천천히 주가 방향성 한번 잡아주겠는데 하면서 이런 자리를 잡는 게 선진입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주가의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되지만 방향성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데 한 종목을 계속 째려보고 있어야 되니까 윤쌤이 힘들어서 선진입 자리를 미리 올려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방송 중에 제가 대부분 그 선진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선진입으로만 먼저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진입하는 애들은 아직 방향성이 안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미리 조금만 들어가서 분위기 보다가 척후병이라고 얘기하죠, 요새. 들어가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하단 자리 아래 꼬리를 자꾸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 지지 구간 형성되는 거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 그냥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조금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지금 알려드린 선진입.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시초가 돌파예요. 시초가 돌파. 시초가 돌파는 뭐냐면 아침에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 시초가 자리, 그리고 초반에 떴던 양봉 자리를 뚫고 올라오는 캔들이 시초가예요. 아시겠죠? 보통 돌파랑은 다릅니다. 보통 돌파보다 시초가 돌파가 훨씬 분위기가 더 세요. 그리고 음봉 내려올 때도 얘네가 훨씬 더 세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 시초가 돌파로 5%, 10%, 15% 날아가는 걸 먹어버릴 수가 있고요. 음봉 떨어지면 오늘 완전 빠져버려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구간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배팅을 세게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가장 대응을 잘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시초가 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초가 돌파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돌파 자리로 보되 주가의 등락폭이 크고 큰 수익, 그냥 1, 2%, 2, 3%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먹으면 5%, 10%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시초가 돌파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가 중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초가 돌파 자리에서는 일반 돌파보다는 좀 더 세게, 그리고 분할 매도를 최대한 잘해서 스탑로스 잘 걸고 수익 구간 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 이 친구도 보시다시피 뭐 2%, 2.5% 정도 올라왔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 보통 이런 캔들 양봉 하나만 먹고 나오는 분위기들을 많이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시초가 돌파 나오고 나서 바로 수익권 들어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도 스톱로스 걸었을 때 무난하게 한 1, 2% 정도에서는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초가 돌파 자리는 똑같이 돌파 자리로 똑같은 느낌으로 잡되 좀 더 셀 수 있고 분할 매도를 좀 더 잘해야 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VI 매매요. VI 매매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VI 들어가기 전 또는 VI 들어가기 후. 들어가기 전 같은 경우는 VI 걸릴 거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진입하기 전에 호가창을 한 번씩 보실 거예요. 호가창 보시면 얘가 VI 근처에 있구나, 또는 얘가 VI 들어간 거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VI 들어가서 타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VI 풀릴 때 시장가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VI 지금 이제 동시효과 돼 있는 상태에서, VI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장가 매수를 걸어놓고 VI 풀리면서 매수가 된 상태에서 튀어오르면 바로 이익자라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굉장히
처음에 매수한 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먹고 빠지는 데서 손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왜? 풀리자마자 매수가 되고 여기서 사람들이 2분 동안 웨이팅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풀리는 순간 사람들이 거래량들이 팍 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막 흔들릴 겁니다. 이 위로 튀어줄 때 1%든 1.5%든 빠르게 먹고 빠지는 거예요. 얘도.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위로 더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때 뭘로 바뀌는 거냐면 추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타점이. VI로 한번 추격으로 한번 먹는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VI 매매는 VI 걸렸을 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시장가 매수를 걸어놓고 풀리자마자 내가 매도를 하면서 1.1%든 1.5%든 빠르게 먹고 빠진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준비해서 추격 자리를 준비를 해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I 매매 두 번째는 이제 VI 들어가기 전 VI까지 한 4호가, 5호가 나왔을 때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아직 VI를 가지 않았지만 힘이 있을 경우에는 힘이 있어서 주가를 밀어줄 경우에는 VI 가고 그 후로 더 날아갈 수 있겠다 하는 종목들. 그런 애들은 뭐예요? 어떤 애랑 성격이 비슷해요? 배팅이라는 느낌 비슷하죠. 여기서 조금만 담아놓고 VI 가면 그때 VI 매매로 전환을 시키면 돼요. 추가적인 물량들을 더 투입시켜서. 그러면 어차피 내가 밑에서 조금 잡아놨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VI 풀리면서 매수가 들어가고 상단이 조절이 되고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튀어 올랐을 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를 먹을 수 있다. 조금만 들어갔을 때 VI 매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떨어지면 눌림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포지션 스위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VI 매매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VI 걸리고 나서 하나는 VI 들어가기 전. 들어가기 전 같은 경우는 스위칭을 준비를 해야 되고 들어가고 나서는 빠르게 먹고 빠지는 전략들을 선택을 해라. 그 다음 낙주 보도록 할게요. 낙주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낙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음봉 지지구간 이탈해서 확 떨어진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잘 안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떨어지고 나서 매도 물량이 매수 물량으로 순간 전환될 때가 있어요. 보통 그런 캔들이 어디서 많이 나면 음봉 떨어진 다음 캔들. 음봉 떨어진 다음 캔들. 다음 캔들로 바뀌는 순간 매수 들어갔다가 전 캔들의 아래 꼬리 이탈함 정리. 예를 들면 예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음봉 떨어진 다음 캔들에서 바뀔 때 매수를 들어가서 이 아래 꼬리 자리 이탈하게 되면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튀어 오르면 그냥 그 상태에서 먹고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안 보였네요. 자, 내려오고 나서 아래 꼬리를 잡고 튀어 오르면 먹고 나오는 바로 다음 캔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음봉 다음에. 아시겠죠? 내려오고 나서 다음 캔들로 전환되면 들어가서 전 캔들, 이 음봉의 아래 꼬리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 튀어오르면 익절. 굉장히 타이트한 매매, 테크니컬한 매매를 사용하는 게 낙주다. 그래서 누구보다 손이 빨라야 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일봉 매매요. 일봉 매매. 일봉 매매는 뭐냐면 분봉상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일봉상 라인을 참고하니까 일봉상 저항대를 뚫어준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런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분봉으로 내가 종목을 봤다가 일봉을 참고해서 본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제가 얘기해요. 얘 일봉 이쁩니다. 얘 일봉 이쁘네요. 일봉 저항대 뚫었네요. 이런 애들은 그 일봉의 저항자리를 뚫어줬던 라인까지 지지 라인을 잡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아마 그럴 때는 밴드가 넓을 거예요. 밴드가 넓더라도 거기까지 참고를 할 수 있다. 아예 내가 일봉 매매로 기법을 바꾸는 거예요. 분봉 스캘핑이 아니라. 그럼 내려왔다가 일봉 저항대를 뚫어줬던 그 라인이 현재 지지 라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 반등을 맞고 크게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되냐? 그런 종목들이 보통 제가 평일 저녁 6시에 올려드리는 공부 종목들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그런 종목들이 스캘핑에 눈에 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라인들을 잡으셔라. 참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W. W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죠?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요렇게
일부러 메모장 안 내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왼쪽 라인을 잡아주고 왼쪽 낙폭 후에 반등 눌림목 자리에서 여기서 버티는 캔들 뒤에 뚫어주는 거. 이게 W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가 대부분 아마 이런 자리일 겁니다. W 패턴 공지하고 나갈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다가 진짜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면 돼요. 1%, 1.5%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비중들은 한 70%, 60%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한 2, 3분 정도 버티다가 못 올라가면 그냥 털고 나오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자체가 늘어지기 때문에 힘들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 3분 또는 눌림 먹고 반등 자리에서 노리면서 들어가셔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N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그냥 우상향은 종목이에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애들. 그런 경우는 전 저점까지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분할 매수점으로 보시면 돼요. 뚫고 올라갔다가 제가 처음 본 시점부터 아래 자리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빠르게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그냥 최대한 보합 자리나 약식 자리에서 또는 약손실 자리에서 탈출하고 다시 보는 전략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삼각 출현 패턴이나 아니면은 뭐 트리플 바닥 뭐 이런 패턴들이 있긴 한데 많이 안 쓰기도 하고 삼각 수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 아시니까 삼각 수렴 윗변 뚫어주면 매수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돌파 나오면 매수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21분 동안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타점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종목을 제가 올려드렸을 때 이 중에 뭐가 나오는 건지 먼저 파악만 하시더라도 유튜브 시청자분들보다 훨씬 타점적인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리한 타점 잡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한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시면 여기서 호가창을 좀 더 껴넣거나 아니면은 뭐 이평선 보시면 이평선을 좀 껴넣거나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내용들 이해가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조금 더 보충해서 뭐 2편을 좀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바로 찍을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거에 대한 이해 먼저 하시면서 앞으로 스캘핑 소액으로 해보시는 분들은 요거 먼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더 좋은 우리 정방 추천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